제가 드디어 우주에 가장 심각한 오류를 하나 발견을 해냈습니다. 우주는 네. 약간 좀 사기라는 생각을 네, 우주먼지님이 매우 오늘 좀 긴장되네요. 공경에 처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뭐 400광년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빅뱅이 몇 년 전이죠? 138억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38억 년 전. 빅뱅 딱 일어났죠. 138억 년 전에 나와 함께 있던 친구가 저 멀리 가 있습니다. 400억 광년을 가 있어요. 네. 빛이 우주에서 제일 빠른 거 아닙니까? 빛보다 빠를 수는 없죠. 없어요. 예. 없죠. 400억 광년 가 있다. 사기네. 사기야. 사기라고. 네, 고백하겠습니다. 거의 지금 3배를 사기를 쳤어요. 빛보다 3배가 좀 빨라. 적당히 좀 하시죠. 예?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유가 뭐예요? 왜 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저 아니었으면 다 깜빡 속았을 텐데 왜 사기친 거죠? 왜냐면 이게 빅뱅 우주론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큰 착각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물체는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없어요. 네? 하지만 물체가 아니라 걔네가 놓여있는 시공간이라는 그 무대는 그냥 팽창하는 거잖아요. 그럼 같은 비율로 늘어나면 나에게서 2배 더 먼 거리에 있던 애는 애초에 2배 더 멀리 멀어질 거고요. 네? 3배 더 멀리 있던 애는 같은 비율로 멀어지면 3배 더 멀어질 거예요. 단순하게 거리에 비례해서 그 포인트가 얼마나 빠르게 거리가 늘어나는지 그 비율을 비교하면 그냥 거리에 비례하는 방향으로 쭉 이어져 나갈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리가 충분히 멀어지면 그 포인트는 내가 봤을 땐 빛보다 빠르게 거리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건 우주에 살고 있는 은하가 뚜벅뚜벅 공간을 가로질러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 은하가 놓여있는 시공간과 나 사이의 이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쭉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빛보다 무엇도 빠르게 움직일 수 없다라는 그 제약 조건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면 우주의 팽창은 위치랑 운동량의 변화가 없이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시공간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풍선에 두 점을 찍으면 네. 팽창을 멀어지는 것처럼 되면 네. 우리가 관측했을 때는 멀어지는 거긴 하잖아요. 네, 근데 네. 위치는 그대로 있던 거고. 네, 맞습니다. 그 팽창에 대해서는 운동량의 변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혀. 그쵸. 그냥 그 스케일 자체가 늘어날 뿐인 거지 어떤 속도 성분이 애초에 없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실제로는 우주 공간에서는 은하들도 공간을 가로질러서 움직이고 하는 게 다 섞여 있긴 하지만 아주 이상적으로 그런 게 없다 라고 생각을 하면 우주 자체는 그냥 부풀고 있을 뿐인 거고 그 위에 별도의 운동량 같은 건 없는 거죠. 좋습니다. 거기에도 제가 또 문제 하나를 또 제기하겠습니다. 자꾸 거짓말하면 네. 기침하시는 버릇이 있는 것 같은데. 자, 400억 광년 갔어요. 네. 뭐 공간이 늘어서 갔다 칩시다. 그러면 빛보다 빨리 간 거 아니에요? 공간이 늘어났지만. 네. 그럼 그 친구의 빛이 우리한테 도달하면 안 되죠. 왜? 빛보다 빨리 갔으니까. 빛보다 3배나 빨리 갔어. 우리랑 멀어졌어요. 근데 그 친구가 빛을 아무리 쐈다 한들 내가 그 빛을 본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이가 늘어나니까 못 온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저리 갔어. 빛보다 빨리. 근데 어떻게 빛이 나한테 와? 그 말씀하신 게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 네. 일단 우주가 스케일이 작았을 때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 그 천체에서 빛이 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단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먼 거리에 떨어진 별 은하가 빛을 쐈다고 할 때 한 발 딱 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쏘겠죠. 걔는 계속 쉬지 않고 우리에게 빛을 내보내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와중에 은하와 나 사이의 거리가 벌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빛의 파장이 같이 벌어지면서 에너지가 줄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없는 뭐 적외선 그 이상의 빛으로 도망갈 뿐인 거지 얘가 빛이 날아오지 않는 건 아니죠. 그냥 스케일이 같이 늘어나면서 파장이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질 뿐인 거지 빛은 계속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빛이 그러면 파장이 이렇게 있던 친구가 이렇게 늘어져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늘어진 걸 보고 얘는 얼마나 저 멀어진 애가 쏜 빛인지도 분석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그렇게 우리가 먼 은하까지의 거리를 추산합니다. 요거를 제가 끌어내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원래 이 파장인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빛은 없나? 아니죠. 당연히 그 먼 우주에 있던 애들도 네. 원래는 우리 지금 주변에 있는 가까운 은하들과 마찬가지로 네. 뭐 비슷비슷한 온도로 달궈진 별과 가스 구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뭐 가시광선, 자외선 정도에서도 빛을 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파장이 늘어져서 심지어 적외선 영역에서 관측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래 파장 대비 실제 지금 관측되고 있는 파장을 비교하면 그럼 얘가 얼마나 늘어진 채로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건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가 한 400억 광년쯤이라고 치면 맞아요? 우리로부터 400억 광년? 네, 480억 광년까지. 그 정도죠? 네. 그럼 이제 그 이상은 우리가 관측이 안 된 것일 뿐이지 예를 들어 1000억 광년, 2000억 광년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무리 계산해봐도 대충 빅뱅부터 뭐 우주 커지는 속도나 이런 거 계산해 보면 한 480억 광년 정도가 우리가 관측 가능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인 거예요. 굉장히 날카롭고 좋은 질문인데요. 예스. 아마도 이건 뭐 본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마도 우주 공간 자체는 관측 가능한 우주 바깥에도 계속 비슷한 방식으로 펼쳐져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는 그 중에 극히 일부만 네. 나를 중심으로 정의될 뿐인 거지. 극히 일부?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나에게는 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반경 480억 광년이 볼 수 있는 세계잖아요. 근데 나에게서 실제로 한 500억 광년 거리에 떨어진 애가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저는 이 친구를 볼 수 없겠죠. 예. 하지만 얘는 그것보다 더 먼 거리 어딘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멀리 떨어진 두 존재가 있다. 그러면 서로의 관측 가능한 우주는 교집합 없이 그냥 서로 멀찍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우리가 관측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를 들어 700억 광년 떨어진 애도 계속 빛은 보낼 텐데 400억 광년에 있는 애는 그래도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 700억 광년에 있는 애는 뭐 파장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너무 약해서 못 보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진짜 좋은 질문인데 딱 말씀하신 우주가 138억 년 전 빅뱅을 통해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주가 아주 먼 억겁의 과거부터 그냥 마이너스 무한년부터 있던 세계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아무리 먼 거리에 떨어진 별빛도 물론 되게 희미해지긴 하겠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관측을 하면 다 빛은 감지돼야 될 거예요. 네. 왜냐면 그 충분히 긴 시간 동안 다 날아왔어야 하니까. 네. 근데 우주가 애초에 존재한 세월이 138억 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빛이 그 포인트에서 우리에게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우주의 나이 이상으로 걸리는 거리에 떨어진 애들은 절대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우주가 살아온 세월보다 더 긴 시간을 날아와야 우리에게 도달하는 빛이니까 걔네는 옛날부터 물론 내보내고 있었겠지만 아직 우리에게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관측 가능한 우주라는 게 인간이든 아니든 혹은 우리의 기술이 얼마나 더 발전을 하든 간에 정해져 있는 값인 거죠. 네, 맞습니다. 빛의 속도가 어디서든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누가 우주를 보든 어쨌든 빛으로 우주를 봐야 할 것이기 때문에 네, 누구에게나 관측 가능한 우주는 똑같은 거죠. 우리가 충분히 오래 살면 관측 가능한 우주는 넓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더 멀리 있던 빛도 오게 되니까. 그래서 오래 살면 관측 가능한 우주는 계속 커지긴 할 텐데 얼마나 살아야 되는 거죠? 한 100억 년? 근데 그 물리학자 입장에서 약간 그 지금 말씀하신 거가 약간 제가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측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단지 볼 수 있느냐 없느냐뿐 아니라 이 관측 가능한 우주에 뭐가 있든지 지금 여기하고는 아무런 그 인과적으로 연결될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밖에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우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죠. 영향을 미친다는 게 뭐 예를 들면 중력이든 네. 뭐든. 그렇죠. 중력도 결국은 빛의 속도보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그 관측 가능한 우주에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는 과학의 질문일 수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사실 정확합니다. 애초에 관측 가능한 대상도 아닐 뿐더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어떤 물리적인 상호작용의 대상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우리가 우주가 그 너머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우주 안에서 봤을 때 우주의 어떤 균일한 밀도 분포가 보이니까 그게 갑자기 그 경계면에서 뚝 끊길 리는 없다고 그냥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균일하게 우주가 비슷한 모습으로 무한히 이어질 것 같으니 볼 수는 없고 확인할 수 없지만 거기에도 그런 비슷한 우주가 있긴 할 것 같다. 하지만 확인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그 관측 가능한 우주까지가 우리 우주의 빅뱅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의 범위 아닐까요? 그 바깥의 것이 빅뱅에서 함께 탄생하기는 어렵잖아요.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꼭 그렇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우주의 초기를 설명하는 가설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인플레이션은 태초에 정말 짧은 시간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우주 시공간이 넓어졌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 우주론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까지도 우주가
쫙 확장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사실 이 인플레이션 우주론이 되게 자연스럽게 설명해주는 난제 중에 하나가 왜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가 이토록 온도가 균일하게 보이느냐 라는 문제를 좀 설명해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우주가 지금 관측되는 것처럼 완벽하게 이쪽 하늘이든 이쪽 하늘이든 온도가 얼추 비슷하게 균일하게 열적인 평형을 이루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려면 사실은 우주가 태어났을 때부터 완벽한 열적 균형이 이른 채로 태어났어야 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건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무작위한 방식으로 이거를 설명하고 싶었는데 마침 인플레이션 이론이 등장하면서 꼭 굳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우주 전체가 통째로 열적인 균형을 이루었을 필요는 없다. 우주는 여기는 전반적으로 온도가 좀 낮고 여기는 온도가 좀 전반적으로 높고 이런 불균형이 당연히 있었을 텐데 너무 지나치게 스케일이 확장된 바람에 온도가 높고 낮은 한 구획의 면적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보다도 넓어졌다. 그래서 그 안에 갇혀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주가 통째로 균일한 것처럼 보인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굳이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모델에 따랐을 때는 관측 가능한 우주 안으로만 우주를 제한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볼 수는 없지만. 일단은 뭐 사고 실험 등을 통해서 이제 아니면 뭐 상상을 통해서도 논리적으로만 맞다면 뭐 있다고도 볼 수는 있겠네요. 그러나 그걸 가정하고 뭔가를 또 계산해야 되고 이거는